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은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것은 실효성을 상실했으니까 이 개헌을 하려면은 그 전 단계 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국민투표법이 제외 국민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으로 되었으니까 이 위헌을 해소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졸속으로 문법도 맞지 않는 그리고 전면적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공청회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에 던져버린 그것을 왜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느냐,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남 탓입니다. 남 탓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한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개헌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야당에 호소를 해가지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켰어야죠. 그 다음에 이 개헌 작업 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공청회 등 설명회 등등을 이것은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1, 2년 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헌법 개정이 한 조문에 그친다면 몇 개월이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개 조문을 고치는 이 개정안을 국민들이 모르게 여기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헌법 개정안 만들기 전에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쪼개팔기식으로 조금씩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듣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계모임 약관도 그렇게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헌법 조문끼리 서로 막 모순되는 이런 운동권의 선언문 수준도 안 되는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이런 것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헌 내용대로 만약 이 대한민국이 변화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니고 반공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국가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 국민들 설득 잘못한 거, 개헌안이 부실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넘겼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 개헌이 안 되니까 이제는 개헌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는 정책, 개헌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제도, 개헌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고 정책이고 예산인데 개헌 안 해도 일종의 행정명령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헌법 부정적 발언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개헌안 통과 안 돼도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 예산, 제도를 움직여 나가겠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무시하라. 우리 헌법 개헌 안에 담긴 대로 우리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헌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라는 지시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헌정 질서를 무시하라. 우리 개헌 안에 담긴 거 그대로 하면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촛불혁명 아니냐.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권이니까 촛불혁명의 명령대로 한다. 그건 완전히 혁명적 발상이고 혁명적 발상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쿠데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거니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행위를 헌법의 잣대로 딱 들이대면 제가 지금 적은 것만 해도 헌법 위반을 12개 이상 했습니다. 그 하나만 해도 탄핵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12개 이상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헌법 무시 명령. 이거는 해도 참 너무한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한국의 그 수많은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 법학 무슨 교수들, 이 법률 전문가들을 속으로 경멸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야당 언론까지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헌법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왜냐? 헌법이 대통령보다 높으니까요. 그런데 헌법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수단이나 부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법을 대통령의 부하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희호 씨,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씨에 대한 경호를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해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해왔는데 원래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10년만 대통령 경호실이 그 대통령과 가족을 경호하게 돼 있는데 이 이호 씨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기간을 2차례에 걸쳐서 늘렸습니다. 2차례에 늘려서 퇴임한 게 2013년인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이희호 씨를 또 더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임한 지 이제 15년이 넘었으니까 이 경호법에 따르면은 이젠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헌법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호법 제4조에 보면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한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그리고 단수조항을 하나 정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희호 씨에 대한 이 특례는 이미 다 끝나서 2018년 지난 3월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 계속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이 경호법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계속 경호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이희호 씨를 계속 경호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이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희호 씨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법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격다짐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경호해도 된다 해가지고 명백한 법조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법률 위반,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이희호 씨를 계속 지금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번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은 헌법 개정안에 적혀 있는 취지대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것은 법률과 헌법을 짓밟아도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국민과 국회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여러 기관들이 해야 될 자구 조치가 있습니다. 헌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은 법 조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이 칼을 들고 있다든지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헌법이 침해될 때 관련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침해하는 사람을 응징해야 합니다. 응징하지 못할 때는 헌법은 사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법대로 하지 않고 개정안을 낸 그 헌법 취지대로 하겠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죽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안이 이제 헌법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탄핵해달라는 초청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탄핵이나 고발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역시는 보수는 괴멸시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국에 물이 좋은 사람들이 법기술자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한 법기술자냐 아니면 법치를 수호하는 애국자냐 하는 것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